전 세계가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섭씨 52도, 사람의 살같이 타들어갈 듯한 사우디의 열기 속에서 성지순례 도중 무려 1300명이 목숨을 잃는 대참사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그 지옥 한가운데서 단 한 명도 사망하지 않은 기적의 병동이 있었으니 바로 한국 의료진이 운영한 삼성냉각 병동이었습니다. 아들을 품에 안고 병원을 찾아 헤매던 한 사우디 고위 관료는 결국 자신의 자존심과 신념을 꺾고 한국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기적은 그 순간부터 시작됐습니다. 지금부터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진실의 전말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압둘라 알만수르, 사우디아라비아 보건부 차관으로 일하며 세 아이의 아버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올해 하즈 순례는 특별한 의미를 담아 정부에서 제공하는 모든 특혜를 거절하고 평범한 순례자의 자격으로 떠나기로 마음먹었죠. 아내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제 결정을 만류했지만 진정한 신앙의 길을 걷고 싶다는 제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메카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니 열기가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더군요. 온도계는 이미 섭씨 52도를 가리키고 있었고 옆자리의 노인은 숨을 헐떡이며 물병을 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것이야말로 알라께서 내리신 시험이라 생각하며 더욱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문을 암송했습니다. 하지만 4살 난 막내 자이드가 제 팔에 기대어 축 늘어진 모습을 보니 가슴 한구석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아이의 이마에 손을 대보니 평소보다 조금 뜨거웠지만 아마도 살인적인 더위 탓이려니 생각하고 가볍게 넘겼습니다. 드디어 버스가 성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평소와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각 나라에서 몰려든 수많은 순례자들이 뒤엉켜 있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불길한 예감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숙소에 짐을 풀고 나서도 막내 자이드의 체온은 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점점 더 축 처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아이를 안고 부채질을 해주었지만 바람조차 뜨거워서 오히려 열기만 더해주는 듯 했죠. 저는 근처 의료 천막을 찾아 나섰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본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수백 명의 환자들이 바닥에 누워 있었고 의료진은 턱없이 부족해 보였어요. 한 간호사가 지친 얼굴로 저에게 다가오더니 기본적인 수분 보충제만 건네주며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자이드가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며 의식을 잃었어요. 저는 아이를 끌어안고 미친 듯이 병원을 찾아 헤맸죠. 거리에는 쓰러진 사람들이 곳곳에 보였고 구급차는 이미 포화 상태라 더 이상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 노인이 길가에서 숨을 거두는 모습을 목격했을 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어요. 겨우 찾아간 병원 응급실은 이미 환자들로 가득 차 있었고 의료진들은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마치 전쟁터 같았습니다. 저는 보건부 차관이라는 신분을 처음으로 밝히며 병원장을 찾았습니다. 병원장실로 안내받은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의 상태를 설명했고 그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든 중환자실이 10,000원이라는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그때 병원장이 조심스럽게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삼성에서 지원한 한국 의료팀이 운영하는 특수 냉각 병동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물었죠. 한국 사람들이 우리의 문화와 종교를 이해할 수 있겠느냐고 말입니다. 병원장은 침묵했고 저는 다시 한번 주저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품에 안긴 자이드의 숨소리가 점점 가빠지는 것을 느끼며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병원장은 그 병동의 사망률이 지금까지 0%라는 말을 덧붙였고 그 수치가 제 귀에 맴돌았죠. 저는 결국 무거운 발걸음으로 한국 병동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구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폭도를 걸으며 스쳐 지나가는 다른 병동의 참혹한 광경들이 제 결정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평생 지켜온 신앙적인 자존심과 아들의 생명 사이에서 선택의 갈림길에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한국 병동 입구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시원한 공기였습니다. 문이 열리자 차가운 바람이 제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는데 마치 다른 세계로 들어서는 것 같았죠. 놀랍게도 에어컨 소음은 전혀 들리지 않았고 병동 전체가 고요함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얇은 패널들이 부착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삼성의 스마트 냉각 시스템이더군요. 한국 간호사가 정중하게 다가와 자이들을 조심스럽게 받아 안았고 특수 제작된 침대에 눕혔습니다. 그 침대는 아이의 체온을 실시간으로 감지하여 각 신체 부위별로 온도를 조절한다고 했죠. 저는 반신반의하며 지켜보았지만 자이드의 호흡이 조금씩 안정되어 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제서야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곧이어 이 교수라는 의사가 들어왔는데 놀랍게도 완벽한 아랍어로 인사를 건네더군요. 그는 제게 자이드의 상태를 차분히 설명했고 치료 계획을 상세히 알려주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 아이를 단순한 환자가 아닌 소중한 생명으로 대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뭐라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한 마음이 들었어요. 치료가 시작되고 첫날 밤 저는 병동 의자에 앉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간호사들은 1시간마다 자이드의 상태를 체크했고 그때마다 아이의 이름을 부드럽게 불러주었죠. 아이는 자고 있었지만 마치 듣고 있는 것처럼 부드럽게 설명도 해주었어요. 물론 한국어라서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그 마음만은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 3시경 자이드가 잠깐 눈을 떴을 때 간호사가 아랍어로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자이드야, 너는 정말 용감하구나 하고 말이죠.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는데 단순한 의료 행위를 넘어선 무언가를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이 교수가 회진을 왔는데 자이드의 누나와 형에게도 인사를 건네며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환자들을 모두 가족처럼 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병동 곳곳에서는 무슬림 기도 시간을 알리는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고 의료진들은 그 시간을 존중하여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제공되는 모든 음식과 약품이 할랄 인증을 받았다는 설명을 들었을 때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죠. 한국 의료진이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화와 신앙을 온전히 이해하려 노력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그저 이방인이 아닌 존중받아야 할 인간이었던 것이죠. 저는 처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그들을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날 오후 자이드의 상태가 급격히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볼에 생기가 돌아왔고 눈빛도 또렷해졌죠. 김 교수는 최첨단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자이드의 장기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한 가족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며 저희가 아이 곁에서 이야기를 들려주고 손을 잡아주길 권했어요. 저는 자이드의 손을 잡고 메카에서의 추억을 하나하나 들려주었고 아내는 아이가 좋아하는 자장가를 불러주었습니다. 놀랍게도 의료진들은 우리의 이런 행동을 방해하지 않고 오히려 격려했죠. 한 간호사는 약을 가져다 주면서 약보다도 가족의 사랑이 최고의 치료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자이드가 처음으로 배가 고프다고 말했을 때 병동 전체가 환호성을 질렀네요. 이 교수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이제 고비는 넘겼다고 알려주었고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 순간 종교와 국적을 초월한 인간의 위대함을 온몸으로 느꼈죠. 셋째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병원 내 일부 보수적인 인사들이 한국 의료팀의 활동을 문제 삼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그들은 외국인들이 너무 주목받고 있다며 우리의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병원장은 정치적 압력에 못 이겨 잠시 삼성 시스템의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했어요. 그날 오후 냉각 시스템이 중단되자 병동의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자이드는 다시 조금씩 열이 오르기 시작했고 경련 증상까지 보였어요. 저는 병원장실로 달려가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분명하게 말했죠. 당신들의 정치 노름 때문에 아이들을 죽일 셈이냐고 말입니다. 그 순간을 담은 CCTV 영상이 한 간호사에 의해 소셜미디어에 공개되었고 순식간에 퍼져나갔어요.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했고 한국팀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병원을 가득 메웠습니다. 결국 병원장은 백기를 들고 시스템을 재가동했고 한국 의료팀도 즉시 복귀했죠. 환자와 가족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시스템이 다시 작동하자 자이드의 상태는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이 교수와 의료진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묵묵히 자신들의 일을 해나갔죠. 그들은 정치적 갈등에 개입하지 않고 오직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프로페셔널한 태도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간호사들은 여전히 자이드와 다른 아이들의 이름을 정성스럽게 불러주었고 가족들에게도 따뜻한 미소를 보냈습니다. 병동 한쪽 벽에는 회복한 아이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는데 그들의 밝은 표정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죠. 저는 문득 이곳이 단순한 병원이 아니라 생명의 성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의료진은 최첨단 기술과 인간적인 따뜻함을 완벽하게 조화시켰고 그것이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자이드가 웃으며 간호사와 하이파이브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진정한 의술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적었죠. 기술은 도구일 뿐이지만 마음은 영혼을 살린다고 말입니다. 넷째 날
자이드는 처음으로 병상에서 일어나 걸었고 온 병동이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어요. 그리고 자이드의 회복 소식이 언론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지 기자들이 병원을 찾아왔고 저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죠.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아이의 기적적인 회복에 가장 도움이 된 것은 무엇이었냐고요.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의료기술이라고, 그리고 그들이 보여준 인간에 대한 존중과 사랑 덕분에 자이드가 살아날 수 있었다고 말이죠. 이 인터뷰는 곧 국제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 의료팀의 헌신과 삼성의 기술력에 찬사를 보냈어요. 사우디 내부에서도 보수적인 목소리는 잦아들었고 오히려 한국과의 의료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었죠. 병원장도 제게 찾아와 사과했고 앞으로 한국팀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생명 앞에서는 자존심도 정치도 무의미하다는 것을 나도 이제야 깨달았다고 말이죠. 퇴원을 앞둔 날, 이 교수가 제게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넸습니다. 열어보니 한국 전통 매듭으로 만든 작은 장식품이 들어있었죠. 그는 설명했습니다. 이 매듭은 인연을 뜻하며 서로 다른 실이 만나 하나의 아름다운 무늬를 만든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의미를 곰곰이 생각하며 우리의 만남도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이드는 퇴원 절차를 밟으며 간호사들과 일일이 포옹을 나누었고 그들은 아이에게 건강하게 자라라고 축복해 주었어요. 병동을 나서며 뒤돌아보니 의료진들이 모두 나와 손을 흔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교수의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한국 의료진들이 보여준 것은 의술이 아니고 인류애였다고 말입니다. 그는 겸손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우리는 모두 한 가족이니까요. 아직 회복을 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을 두고 병원을 나서는 발걸음이 무겁기도 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깨달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죠. 사우디로 돌아온 후 저는 보건부 정기회의에서 한국 의료 시스템의 도입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인 시선들이 많았지만 제가 직접 경험한 사례를 상세히 설명하자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특히 사망률 0%라는 수치와 함께 문화적 배려를 겸비한 의료 서비스라는 점이 많은 관심을 끌었죠. 몇 주간의 논의 끝에 우리는 우선 세계의 국립병원에 삼성 스마트 냉각 시스템을 시범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더불어 한국 의료진과의 교류 프로그램도 시작하기로 했어요. 이는 기술뿐만 아니라 그들의 환자 케어 철학을 배우기 위함이었죠. 자이드의 이야기는 보건부 홍보 자료에 실렸고 많은 시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제 사무실 벽에는 이 교수가 준 매듭 장식을 걸어두었는데 그것을 볼 때마다 메카에서의 많은 일들이 떠오릅니다. 동료들은 제게 변했다고 말하는데 맞는 말이죠. 저는 이제 의료를 단순한 기술이 아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로 바라보게 되었으니까요. 이 변화가 사우디 의료계 전체로 퍼져나가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시범 사업이 시작된 지 6개월 후 놀라운 결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시스템을 도입한 병원들의 중환자 생존율이 극적으로 향상되었고 환자 만족도 역시 크게 높아졌죠. 더 중요한 것은 의료진들의 태도 변화였는데 그들도 환자를 대하는 방식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WHO에서도 우리의 사례에 주목했고 중동 지역 의료 혁신 모델로 선정했습니다. 고지어 주변 국가들에서도 문의가 쇄도했고 한국 의료 시스템은 중동 전역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죠. 자이드는 이전보다 더 건강해졌어요. 이제 5살이 된 자이드는 어린이 의료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인터뷰할 기회가 생길 때마다 한국 간호사 누나들의 이름은 모르지만 자신만의 별명으로 하나하나 불러가며 감사를 표현하네요. 1년 후 우리 가족은 이 교수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했을 때 공항에서부터 삼성의 냉각 시스템에서 느꼈던 시원하고 쾌적함을 바로 느낄 수 있었어요. 연일 폭염주의보가 내리던 7월 말이었는데 말이에요. 한국은 나라 전체가 이런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 정말 부러웠죠. 한국 방문 중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이 교수를 다시 만났을 때였습니다. 자이드는 그를 보자마자 달려가 안겼고 이 교수는 아이를 높이 들어올리며 환하게 웃었죠. 서울대병원을 견학하며 한국 의료 시스템의 전반적인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기술과 인간미가 조화를 이룬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삼성 본사에서는 새로운 의료 기술들을 소개해 주었고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단순한 이익이 아닌 인류의 힘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대병원과 삼성은 앞으로 한국과 사우디의 의료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죠. 사우디 언론에서 우리의 한국 방문을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기술과 마음이 만나 이룬 기적이라는 제목이 신문 이면을 장식했습니다. 저는 한국 국민들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준 것은 단순한 의료 지원이 아니라 희망이었다고 말이죠. 한국을 떠나는 날, 공항까지 배웅 나온 이 교수가 말했어요. 자이드는 이제 우리 모두의 가족이라고 말입니다. 그 말에 저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고, 이것이 진정한 국경 없는 사랑이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아마도 말로만 듣던 한국의 정이라는 것이 이런 게 아닐까요? 비행기 안에서 자이드는 한국에서 받은 선물들을 하나하나 꺼내보며 행복해했어요. 지금도 저는 종종 이 교수에게 안부 메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는 항상 짧지만 따뜻한 답장을 보내주는데 자이드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다고 적혀있죠. 우리 가족은 기회가 될 때마다 한국 음식을 먹고 그때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자이드는 의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어요. 아이는 이 교수처럼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되고 싶다고 말하곤 합니다. 삼성의 의료 시스템은 이제 전 세계 50개국 이상으로 확대되었고 수많은 생명을 구하고 있죠. 하지만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차가운 기계가 아니라 그것을 운영하는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병원 로비에는 이제 제가 쓴 글귀가 새겨져 있네요. 의술이 생명을 살린다면 마음은 영혼을 살린다. 이 이야기를 들려줄 때마다 사람들은 놀라워하지만 저는 이것이 당연한 일이 되길 바랍니다. 언젠가는 모든 의료 현장에서 기술과 마음이 하나 되어 더 많은 기적을 만들어내길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신은 하늘이 아니라 우리 옆에 있었어요. 자이드의 감동적인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 속 한국 의료진처럼 국경과 종교, 언어를 넘어 진심으로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더 많이 퍼져나가길 바랍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그리고 주변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신다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더 아름답고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